장군, 내일 출전하시면 안 됩니다. 1592년 7월 7일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 장군은 뒷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만 12번째. 설사가 멋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외선 70척과 싸워야 하는데 장군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난중일기. 전쟁 기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기의 3분의 1이 건강 이야기입니다. 설사가 심하여 몸에 기운이 없고 배가 아파서 23전 23승 불패의 명장. 사실은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군, 내일 출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몸으로는 군관이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배에서 또 신호가 왔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 너무나 익숙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잠깐만. 저는 급히 일어나 막사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뒷간. 오늘만 벌써 12번째였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으니 반나절 동안 12번, 한 시즌에 2번 꼴이었습니다. 뒷간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배는 계속 뒤틀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592년 7월 한산도 앞바다. 내일이면 외선 70여 척과 맞붙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 뒷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47세.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지 1년. 임진왜란이 터진 지 석 달. 그동안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 승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사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서너 번, 그러다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10번이 넘었습니다. 군관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장수가 아프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기도 어려웠습니다. 뒷간에서 나와 막사로 돌아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부축해주려는 군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막사에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외선 70여 척? 우리는 50여 척? 수는 비등하지만 제가 이 상태로는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도, 적 앞에서도, 제 자신 앞에서도.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다시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13번째.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 오늘도 써야 했습니다. 계민년 1592년 7월 7일. 맑음. 새벽부터 설사가 심하여 하루 종일 뒷간을 들락거렸다. 몸에 기운이 없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내일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몸이 걱정이다. 붓을 놓았습니다. 일기에는 솔직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석 달.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전투, 밤에는 작전 회의, 새벽에는 순찰. 잠은 하루 3시즌 6시간도 못 잤습니다. 먹는 것도 형편없었습니다. 군량미가 늘 부족했습니다. 병사들도 굶기 일수인데 장수라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리밥에 된장국. 그것도 하루 2끼가 고작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한 번이라도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정에서는 계속 독촉했습니다.
빨리 외적을 물리쳐라. 하지만 지원은 없었습니다. 배도 무기도 군량도 모자랐습니다. 그 모든 게 제장에 쌓였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5월이었습니다. 옥포해전 직후 그날도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사천해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싸움 직전에 뱃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배에 올랐습니다. 적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아픈 걸 잊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포, 당항포를 거치며 점점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군의관이 약을 지어줬습니다. 인삼의 감초, 백출, 복령.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약으로 치료될 게 아니었으니까요. 스트레스, 과로, 영양실조, 불안, 공포, 그 모든 것이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막사 밖에서 병사들이 무기를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싸움을 준비하는 소리. 저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작전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려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설사를 했더니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마시면 또 설사가 나올까봐.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큰 싸움입니다.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보낸 장수. 정예 수군 70여 척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기면 전세가 바뀝니다. 지면 조선이 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설사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적이 있습니다. 잃은 척의 외선, 수천 명의 왜군. 이길 수 있을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지친 군사들로, 모자란 배와 무기로. 하지만 져서는 안 됐습니다. 질 수 없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가 또 뒤틀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거북선을 맡은 장수 이연량이었습니다. 장군,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잠이 안 온다. 내일 싸움이 걱정되십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연량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장군, 몸은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뒤에서 지휘만 하십시오. 안 된다. 내가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장수가 뒤에 있으면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겠나. 내가 먼저 나간다. 이연량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꼭 이기겠습니다. 우리가 지면 조선이 망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연량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내일이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배가 또 아팠습니다. 14번째.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일만 버티면 됩니다. 막사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파서, 내일이 걱정돼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잠깐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들아, 아프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이 먼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전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력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장군,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출전 준비를 서둘러라. 예.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지휘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아무도 모르게 참았습니다. 적이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잃은 척? 아니,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들을 막아야 한다. 중얼거렸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지친 몸으로도 북이 울렸습니다. 출전 신호.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산도 대처. 조선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이겼습니다. 외선 70여 척 중 6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투가 끝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장군, 부하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설사를 하고 전투까지 치렀더니 기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막사로 옮겨졌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장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군의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몸이 약해진 게 1591년 2월 전라좌수사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46세, 무과에 합격한 지 15년. 그동안 여러 전투를 치렀지만 큰 병치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임하자마자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전선이 낡았습니다.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군사들의 훈련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래서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전선을 수리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북선도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돌고 밤에는 서류를 받습니다. 잠은 하루 내내 시진. 그것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먹는 것도 소홀했습니다. 바쁘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먹어도 급하게 먹었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1년 동안 준비했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니 두려웠습니다. 부산이 함락됐습니다.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경상 좌수사 박홍의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조정에서 독촉이 왔습니다. 빨리 출전하라. 하지만 준비가 덜 됐습니다. 병사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박홍처럼 전멸하는 거 아니냐?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가족이 죽는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5월 4일 첫 출전, 옥포해전.
그날 아침 배가 아팠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출전 전에만 4번을 갔습니다. 장군,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출전한다. 배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겪는 해전이었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전진 명령. 배들이 움직였습니다. 적이 보였습니다. 외선 30여 척?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발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적선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겼습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첫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배가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5번이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첫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몸이 편치 않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월 7일 사천해전. 그날도 배가 아팠습니다. 전투 전에 설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겨야 했으니까요. 5월 8일 당포해전. 배가 더 아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출전했습니다. 5월 9일 당항포해전. 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겼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설사가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에 5번은 기본이었습니다. 먹으면 설사, 물을 마셔도 설사. 군의관이 걱정했습니다. 장군,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그래도 괜찮다. 전쟁이 끝나면 쉬겠다. 하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겁니다. 전라좌수사, 조선 수군의 핵심. 제가 무너지면 수군이 무너집니다. 수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전투에서 지는 꿈, 병사들이 죽는 꿈, 나라가 망하는 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불안하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체했습니다. 체하면 설사를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정의 압박. 선조께서 계속 독촉하셨습니다. 왜 빨리 왜적을 소탕하지 못하느냐? 더 적극적으로 싸워라. 하지만 지원은 없었습니다. 군량도 무기도 배도 부족했습니다. 병사들도 모자랐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공을 독차지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원균 그자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흉악하고 음험한 자다. 화가 났습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공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그 모든 스트레스가 제 장을 망쳤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한산도 대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심했습니다. 하루 10번 넘게 설사를 했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갑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부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장군, 좀 쉬십시오. 싸움이 끝나면 지금 쉬지 않으시면 쓰러지십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쓰러질 거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렇게 한산도 대첩을 맞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쓰러졌습니다. 지금 저는 막사에 누워 있습니다. 군의관이 약을 다려주고 있습니다. 인삼 냄새가 납니다. 장군, 이번엔 꼭 좀 쉬셔야 합니다. 알겠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쉴 수 없다는 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군은 여전히 조선 땅에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싸워야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쓰러질 것 같아도 저는 조선 수군의 장수니까요. 멈출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반드시 12척입니다. 이제 남은 배가 12척뿐입니다. 막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597년 9월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200척이 넘던 전선이 12척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백의종군, 저를 모함한 자들 때문에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됐습니다. 원균이 후임이 됐습니다. 원균 그자가 제대로 할 리가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200척이 12척으로 수만 명의 수군이 전멸. 조정에서 급히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군을 재건하라. 하지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12척. 겨우 12척. 장군, 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조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12척으로는 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병력을 육군에 합류시키는 게 낫다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수군을 폐지하면 서해가 뚫린다. 왜군이 한양으로 곧장 올라온다. 절대 안 된다.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계.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12척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왜군은 133척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백의종군하는 동안 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3개월간 전투가 없었으니까요. 설사도 줄었습니다. 하루 서너 번으로.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수군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균이 무리하게 출전하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칠천량 해전. 전멸. 내가 있었다면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죽어간 수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장군,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통제사입니까? 배는 12척, 병사는 120여 명. 말이 수군이지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9월 중순, 왜군이 움직인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133척. 명량 해협으로 온다고 합니다. 133척. 한숨이 나왔습니다. 10배가 넘는 적. 이길 수 있을까?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12척의 배, 120명의 병사, 모두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적은 133척이다. 우리는 12척.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장군,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긴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량 해협은 좁다. 물살이 빠르다. 적은 배가 많지만 모두 들어올 수 없다. 좁은 곳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곳 지형을 안다. 물때를 안다. 적은 모른다. 그게 우리의 무기다. 사실 위로였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막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싸움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조선이 망합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설사, 3개월 만에 줄었던 설사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뒷간을 다녀왔습니다. 1번, 2번, 밤새 5번을 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산도 대첩 때처럼 큰 싸움 앞에서 제 몸은 항상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한산도 때는 50척이었습니다. 지금은 12척, 10배나 불리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꺼냈습니다. 써야 했습니다. 정유년 1597년 9월 15일. 흐림. 내일 명량에서 외적 133척과 싸운다. 우리는 12척.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싸워야 한다. 물러서면 나라가 망한다. 붓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두렵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47세. 평생 싸워왔지만 이렇게 두려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카 이순신이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과 같은 이순신. 저를 따라 전쟁터를 누빈 조카였습니다. 아저씨. 조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거짓말입니다.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조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12척으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막지 못하면 왜군이 서해로 올라간다. 한양이 위험하다. 백성들이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33척. 10배가 넘는 적.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럼.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다. 우리가 도망치면 누가 맞겠느냐. 조카가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이기셨습니다. 한산도에서도 부산포에서도. 그땐 배가 많았다. 지금은. 하지만 아저씨가 계십니다. 조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병사들은 아저씨를 믿습니다. 12척이지만 아저씨가 계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저씨라면 할 수 있습니다. 조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배가 또 아팠습니다. 6번째. 뒷간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12척으로 133척을. 불가능하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불가능해도 해야 합니다. 뒷간에서 나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명량해요. 좁은 물길, 빠른 물살. 여기서 막는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좁은 곳으로 유인한다. 한 번에 몇 척만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각계격파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출전 준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12척. 초라한 함대. 이곳으로 133척을 막아야 합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33척. 거대한 함대. 저걸 막아야 한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출전 신호. 12척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량해전. 불가능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명량해전은 이겼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나고 쓰러졌습니다. 또다시 한산도 때처럼 장군, 부하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에 올려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투 중에는 긴장으로 버텼는데 끝나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설사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밤새 10번도 넘게 뒷간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바로 나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52세, 6년간의 전쟁.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명량에서 이겼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군은 여전히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선조의 하교를 가져왔습니다. 명량에서의 승리를 치하하노라. 그뿐이었습니다. 포상도 없었습니다.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했다는 말 한마디. 이게 허탈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았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조정에서는 아직도 원균의 일을 두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7천량 패전이 원균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장군께서 백의종군하신 탓도 있다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균. 그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1592년으로 돌아갑니다. 임진왜란 초기. 저는 전라좌수사, 원균은 경상우수사였습니다. 같은 수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처음엔 협력했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라섰습니다. 원균은 공을 탐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질투했습니다. 자기도 공을 세우려고 무리했습니다. 옥포해전 후였습니다. 저는 단독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원균이 화를 냈습니다. 왜 같이 올리지 않았소? 제가 먼저 싸웠으니 먼저 보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소? 공을 독차지하려는 것 아니오? 무슨 소리요? 그때부터 틀어졌습니다. 원균은 조정에 저를 모함했습니다. 이순신이 소극적으로 싸운다. 전공을 독차지한다. 나를 무시한다.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일기에 적었습니다.
원규는 흉악하고 음험한 자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협조하지 않는다. 원균 그자는 장수의 자격이 없다. 욕심만 많고 능력은 없다. 원흉이다. 그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30번도 넘게 험담을 적었습니다. 그만큼 미웠습니다. 1593년 제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습니다. 원균의 상관이 된 겁니다. 원균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왜 이순신 밑에 있어야 하나? 명령을 어겼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저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원균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저를 파직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조정은 원균을 옮겼습니다. 충청병사로. 저는 그대로 통제사였습니다. 그 후 3년 원균은 저를 끊임없이 모함했습니다. 조정에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이 나를 괴롭혔다. 공을 독차지했다. 나를 모욕했다. 선조께서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597년 초 왜군이 다시 침입한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조정에서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섣불리 출격했다가 매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출격하지 않았습니다. 선조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명령을 거역했다. 파직됐습니다. 아니, 파직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왜 명령을 거역했느냐? 적이 없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거짓말 말라. 매질이 떨어졌습니다. 고문틀에 묶였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했습니다. 6년 동안 23전 23승.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입니까?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신들이 구명상소를 올렸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류성룡이 애썼습니다. 사형은 면했습니다. 대신 백의종군, 권율휘하의 졸병이 됐습니다. 52세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졸병으로, 그리고 원균이 후임 통제사가 됐습니다. 원균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균에게 수군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는 무능합니다. 욕심만 많고 능력이 없습니다. 예상은 맞았습니다. 원균은 취임하자마자 무리하게 출전했습니다. 부하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이겼으니 나도 이긴다. 자만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저 덤벼들었습니다. 7천량 해전. 참패했습니다. 200척이 넘던 전선이 12척으로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원균은 미웠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안 됐습니다. 수만 명의 수군이 죽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통제사가 됐습니다. 12척만 남은 수군의 통제사. 다 원균 때문이다. 분했습니다. 원균만 아니었으면, 원균만 저를 모함하지 않았으면 수군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정은 달랐습니다. 원균을 두둔했습니다. 원균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이순신이 없어서 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만든 수군을 원균이 망쳤는데 제 탓이라니. 더 황당한 건 선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순신도 책임이 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백의종군 중이었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명량에서 이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상도 없었습니다.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싸우라고만 했습니다.
왜 빨리 적을 소탕하지 않느냐? 12척으로 어떻게 소탕합니까? 배를 만들 나무도 없습니다. 군량도 없습니다. 병사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 말고 싸워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조정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다. 6년을 싸웠건만 여전히 의심한다. 원균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린다. 억울하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몸도 마음도 지쳤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나라가 아직 위험하니 붓을 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배가 또 아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전투 중에 긴장도 힘들지만 이런 억울함이 더 힘들었습니다. 뒷간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만 8번째. 언제까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몸은 무너지고 조정은 의심하고 적은 여전하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갑옷을 입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왜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조정이 인정하든 안 하든 원균의 일로 비난받든 말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 임무니까요. 억울해도 화나도 아파도 버텨야 합니다. 1598년 11월 전쟁이 끝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왜군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끝입니다. 7년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쳐야 합니다. 단 한 척도 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 쉽시다. 적도 물러가는데 더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쳐야 합니다. 장군, 7년 동안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린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왜군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다시는 침략하지 못합니다. 부하들도 걱정했습니다. 장군, 이제 쉬십시오.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최악이었습니다. 53세, 7년 전쟁.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설사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 10번 넘게 먹으면 나오고 물을 마셔도 나왔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갑옷이 헐렁했습니다. 얼굴이 깊이 패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도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악몽도 자주 꿨습니다. 죽은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장군,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저희를 쉬게 해주십시오. 미안하다. 조금만 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걷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부하들이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장수니까요. 버텨야 했습니다. 11월 18일 밤, 왜군이 노량 앞바다로 온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출전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갑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군, 이번엔 뒤에 계십시오. 선봉은 저희가. 안 된다. 내가 앞장선다. 하지만 마지막 싸움이다. 내가 직접 나간다. 부하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버텼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쟁, 수십 번의 전투,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싸움이 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며칠 전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쉬어라. 아직 모십니다, 어머니. 충분히 했다. 이제 돌아오너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유언 비슷한 것을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비는 나라를 지키다 가는 것이니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조카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알리지 마라. 싸움이 급하니 병사들이 동요할 것이다. 조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을? 그냥 하는 소리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싸움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11월 19일 새벽,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외선들이 보였습니다. 500여 척?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적들이었습니다. 놓치지 마라.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외선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긴다. 승기가 보였습니다. 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에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을 봤습니다.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적의 조총탄이 맞았습니다. 장군,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부축했습니다. 장군, 조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빠져갔습니다. 알리지 마라. 아저씨,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마라.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조카가 울었습니다. 부하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 함성, 불타는 배. 이겨야 한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545년 태어났습니다. 한양,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아, 건강하게 자라거라. 어린 시절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활쏘기도 연습했습니다. 28세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47세 전라좌수사 임진왜란,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망가졌습니다. 설사, 과로, 스트레스, 원균과의 갈등, 조정의 의심, 백의종군, 고문,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명량, 12척으로 133척을 버텼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조선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라를 지켰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이순신 장군 53세 전사
하지만 전투는 이겼습니다. 외선 20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완승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제 시신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울면서도 싸웠습니다. 장군의 뜻을 이어야 한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 전쟁.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지켰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난중일기가 남았습니다. 7년간의 기록. 전투 이야기도 있지만 건강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설사가 심하다. 몸이 아프다. 배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부하들을 위해서, 아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약해도, 아파도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이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난중일기 7년의 기록. 그 속에는 300번이 넘는 건강 불편 호소가 있었습니다. 설사, 과로, 스트레스. 아픈 몸으로도 23전 23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아팠고, 두려워했고,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해도 아파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